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타미 씨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더운가요? 오늘 레전드죠. 진짜 찜통이네요. 진짜. 원래 같았으면 달려오거든요. 네. 근데 달릴 수가 없었어요. 아, 잘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지각 이슈가 있었고요. 괜찮습니다. 저의 근황. 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존 뭐예요? 오브 인터레스트. 나 그거 진짜 보고 싶은데. 귀가 아프셨죠? 네네네. 진짜로. 왜, 정말 어떠셨어요? 추천합니다. 진짜로? 네네네. 정말 어떤 점이? 연출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스포가 되지 않는 말을 안 선에서. 하는 게 낫나요? 연출. 어쨌든 유대인과 그 수용소 얘기를 다루는 건데 네, 굉장히 신선했고 약간 감점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요? 헉, 대박이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보통 영화 볼 때. 네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내용이? 되게 해석해볼 거리들이 많았고 감독의 의도가 계속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여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영화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막 공포 영화니 막 맞아요.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무서운 건가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가 좀 더 기괴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그렇지 공포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잘 만들어진 것 같다. 네,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현충일인가? 예매를 해놨어요. 저 혼자 보려고. 네네네. 현충일이요?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예매를 해놨었는데 제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굉장히 바빴는데 제가 그날은 안 바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여유롭게 네.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하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네네네.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네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여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봐야겠네요. 네네네. 오늘 보세요. 거의 세미 종강을 이제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의 근황은 저는 어제 딱 그 학교 마지막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하드립니다. 이제 학교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끝난 거죠. 제가 가지 않는 이상 네네네네. 강제로 이제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보는 게 끝나서 약간 뭔가 슬픈 거예요. 약간 뭔지 아시죠? 영화 볼 때 막 주인공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남아있고 떠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랑 똑같이 막 교수님들이 자꾸 학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멘트 같은 걸로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라. 약간 이렇게 아련한 멘트를 자꾸 남기셔가지고 너무 그리고 저는 졸업이니까 이제 그게 더 뭔가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졸업해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주겠다. 이렇게 항상 나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따스우신데요. 교수님들 진짜 너무 좋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거의 요즘 종강하고 이제 아직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들은 이제 방학까지 조금 남긴 했지만 맞아요. 대학생분들은 이제 슬슬 종강을 하실 때이기도 하고 맞아요. 직장인분들은 여름 휴가를 좀 계획을 하시고 그럴 때일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이제 오는 여름. 네. 아니 제가 제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왜요? 여름을 가장 해가 길어서요. 저는 밤이 싫고 이유네. 낮이 싫거든요. 진짜? 낮이 싫다고? 네? 낮이 좋다? 네, 낮이 싫고 좋고 더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여름이 좋아 인간인데 저의 여름은 하지까지거든요. 절기에 충실하시네. 하지 이후부터는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저의 여름은 끝납니다. 와. 근데 하지가 다음 주더라고요. 21일이더라고요. 헐. 내 여름 벌써 끝났다. 벌써 끝났네.
와 근데 그렇다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여름은 아직 오지도 않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찐더위가 아직 안 시작했다. 전 더위를 진짜 많이 타서 여름을 극도로 기피를 하는데 네네. 유일하게 좋은 점이 수영하는 거? 바다 가든지 맞아요. 수영장 가잖아요. 이거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그게 좋지 않나. 그거 말고는 약간 모르겠긴 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계절이잖아요. 아, 네네. 토마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 네네. 뭐 담그셨지 않아요? 그 치즈랑 토마토. 샐러드 네네네. 담근 게. 전 약간 그런 거 청 같은 거 담그신 줄 알았어요. 라페 같은 느낌. 치즈를 넣어서 청을 담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조림 같은 거 빵에 올려 먹는 뭔지 아시잖아요. 샐러드 같은 거였고요. 그쵸. 그런 근황. 여름을 맞이하자. 여름 맞이 근황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의 밈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들으신 거 아니야? 다시. 아니야. 그래요? 너무 웃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넘어갈게요. 그쵸. 네. 이 밈은요. 미미미누 씨, 유튜버 미미미누 씨의 유행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미미미누 씨는 누구냐? 사수를 하시고 네. 약간 교육 관련, 입시 관련 컨텐츠를 하시는 유튜버이신데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학 관련 혹은 뭐 인강 선생님들 따라하고 뭐 이런 특징들 잡아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학생들 타겟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 중에서 허수 판독기라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네. 그 콘텐츠가 뭐냐? 약간 학생들 사이에 자습실이나 그런 독서실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차례대로 말을 걸면서 네네. 공부하는 모습과 본인이 이제 질문해서 얻은 단서로 실수 또는 허수 이런 거를 판별해내는 이제 컨텐츠인데요. 그래서 공부 실력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봐도 허수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거기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네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겠죠. 근데 이제 민우 씨가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인터뷰를 시도하는 학생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상하게 변장을 하고 있다던가 아예 공부에는 맞아. 담을 쌓은 듯 변장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가 본 거는 옷에 이렇게 알래스카 페닌슐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페닌슐라 딱 그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죠? 이랬더니 알래스카에 있는 페닌슐라? 이렇게 답을 하게 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약간 티키타카가 있는 컨텐츠에서 나온 유행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현실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 허수판독기를 본 지는 좀 오래됐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 넘어갈게요가 밈으로 뜨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쩔 때 쓰면 되냐면 아까도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넘어갈게요를 한 거잖아요. 민호가 약간 너무 변장을 한 과한 학생들이 있을 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상황을 생각해 본 게 제가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날에 시험이 있어요. 다음 날에 시험이 있는데 친구가 예를 들어 가상의 상황인데 저한테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10시에 잤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친구가 너 내일 시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내일 시험인데 왜 이렇게 일찍 잤어?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제가 본 거는 그 SNS에서 약간 트위터에서 사진 2장을 올리고 이제 자기 최애와 관련돼서 또 사용이 되더라고요. 역시 밈은 K-pop 팬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 그래서 보통 자기 최애에 좀 골 때리는 부분 있잖아요. 특이한 부분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그 미미미누 사진을 왼쪽에 붙이고 다음 학생 이런 다음에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엔 자기 최애를 놔두고 최애가 좀 엉뚱한 대답이나 막 그런 이상한 대답을 하면은 이제 미미미누가 넘어갈게요. 이렇게 뭔가 상황극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활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극 느낌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밈이 사실 뭐 약간 할말한인 상태에서 네네네네. 이제 막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특히 그 미미미누 씨의 약간 되게 짱눈의 그 맞아요. 응? 약간 이런 맞아. 얘 뭐지? 이런 표정 짓는 거 있잖아요. 그 되게 감자 같은 그 표정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웃음 포인트라서 그게 딱 그 사진과 함께 네네. 잘 넘어갈게요. 여기 말투까지 해가지고 네. 딱 유행이 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미미누 저도 처음에 이 정도로 되게 뭐라 해야지? 모든 수험생이 알 정도로 셀럽이 되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네네네. 교육 유튜버, 뭐 입시 네. 유튜버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의 수험생이면 꼭 봐야 하는 그런 콘텐츠로 자리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입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분야를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맞아요. 네네. 교육 콘텐츠가 사실 뭐 학생뿐만 아니라 뭐 네네. 자녀를 둔 맞아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뭐 강사분들도 있을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졸업생이었어도 내가 옛날에 그쵸. 들었던 콘텐츠를 다루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생각보다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몇몇 맞아요. 개를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본 거는 예전에도 약간 이런 유행어 같은 게 좀 트위터에서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뭐 잼민 땡땡 약간 이거 있잖아요. 저거 진짜 좋아요. 그게 뭐였지? 무슨 줌 독서실에서. 네, 줌 독서실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딱 자기 차례가 오면은 약간 뭘 홍보한다거나 그렇죠.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 네네네. 컨텐츠인데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화면에 하고 대고 막 맞아요. 어필하고. 약간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스타성을 뽐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맞네. 미미미누 씨가 뭐 잼민스 뭐였죠? 뭐 약간 뭐 만약에 학생이 카메라 보고 웃고 있으면 막 잼민스 미소 맞아요. 약간 잼민스 취침 이런 맞아요, 식으로 뭐 맞아요, 자는 애 맞아요. 있으면 잼민스 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화제가 되었어서 맞네. 좀 웃기다. 웃긴 교육 콘텐츠보다 사실 웃기다. 되게 사람이 웃기고 네. 되게 그 사수하고 이제 고려대에 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캐릭터성을 맞습니다. 갖고 계시고 또 텐션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인기를 얻을 만한 맞습니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입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최근에도 6월에 네네. 6월 모의고사가 있었고 그렇죠.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지는 안 듣고 계시겠죠? 그쵸, 공부하고 그쵸. 계시겠죠? 근데 또 쉬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이야기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번 네. 입시썰, 네. 공부썰을 이전부터 받았었죠. 일주일간.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네. 마이크와 타미는 어떻게 공부했나 저희의 입시 시절을 한번 되돌아가면서 되돌아보는. 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요. 네. 저요? 네. 공부 팁이 있다면 혹시 빨리 수험생 분들이 아, 듣고 있다면 공부 어떻게 해라. 지금 한 6개월도 안 남았죠. 6개월이 안 남았다고? 네. 어떡하지? 근데 저는 네. 약간 뭐라 해야지? 그 제가 엄청 고3 때 네. 응원이 되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뭐였냐면은 저희 학교가 항상 수능 100일 남았을 때 대학교 간 선배들이 오셔서 네. 조언 멘토링 해줬어요. 음. 근데 막 애들이 질문할 때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선배가 계속 되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100일이면 진짜 많이 남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진짜 많다 시간이 수능 전날이 아닌 이상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뭔가 제 생각에는 시간이 적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책 그냥 사지 말자. 새 문제 보지 말자. 그냥 하던 거나 하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은근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든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전 그분의 말을 계속 마음속에 새겼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뭔가 조급해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은근 길다. 그리고 남 하는 거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수능 나 혼자 보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타미 씨는?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도 고3 때
살짝 막 생기부 챙기고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찾아보니까 수능이 153일 남았네요. 녹음일 기준으로. 진짜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뭐 고1, 고2도 마찬가지고 네네. 고3 분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선배님들 막 멘토링 오고 하는 건 저희 학교는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선배 위치로서 간 적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거 보고 막 자료 이런 건 받거나 아니면은 막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멘토링 갔을 때는 이게 민폐라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안 물어보고 이제 제 메일을 이렇게 적어주고 왔는데 그때는 막 애들이 열심히 적더니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민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민폐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몫을 잘 찾고 그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민폐가 네네네네.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도와주고 싶어서 알려준 거니까 맞습니다. 마음껏 선배들을 이용하셔라. 맞습니다. 나중에 또 성인 돼가지고 막 선배들한테 뭔가를 부탁하면 사실 네. 그때는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고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암묵적인 게 있지만 학생 때는 그렇죠. 솔직히 물신양면 양면으로다가 할 그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입시설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타미 씨부터. 네. 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시설을 고민을 해봤는데 막 네. 재밌었다 이런 썰들이 사실 엄청 빡친 썰, 나에게 혼란을 준 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평이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좋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잠깐 떠올랐던 웃겼던 게 네. 그 제가 최근에 생기부를 열람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고등학교 생기부를 한번 봤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저와 친밀한 사이는 아니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근데 되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기부를 한번 읽어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뭐 열정을 쏟으면서도 언제나 미소를 유지하며 한결같은 에너지를 보여줌. 엄청난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보는 일을 경이롭게 만듦. 그 경이롭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웃기고 그 욕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로? 선량한 성품을 지녔으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도 알다시피 아니 대박이다. 제가 아니, 선생님 앞에서 당연히 잘했겠죠. 그쵸. 언행이 그렇게 바른지는 않거든요. 와 진짜 웃김. 그래서 근데 제가 고3 때 고1, 2 때는 할 수 있는 걸 하긴 했지만 네. 좀 엄청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고3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와. 그때 생기부를 한 2-3배는 불린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고3 때. 그래서 쌤이 뭐 좋게 봐주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량한 성품에 대해서 아니 욕이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표현이 너무 웃겨. 입에서 욕이 흘러나오는 듯한. 아니 되게 서정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경이로운 모습을. 약간 이런 생기부에 안 쓸 것 같은 단어를. 맞아요. 제 생각에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저희 학교는 되게 다 똑같은 단어로 돌려 돌림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기부 보면 애가 경이롭다고? 대체 어떤 아이인 걸까? 근데 이거 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보여줬거든요. 네네. 진짜 다들 너 어떻게 했냐. 진짜로.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했냐. 이럴 네. 정도로 저의 본체와는 그쵸. 조금 다른. 그래도 타미가 잘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좋게 봐주신 거겠죠. 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멋있다.
아니, 저는 타미와 완전 정반대인 학생이었거든요. 마이크 씨의 입시설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로 고등학교 때 제가 수업을 거의 제대로 네네. 들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려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잠이 없거든요. 엄청 쇼트 슬리퍼인데 네네네. 그때는 너무 엄청 적게밖에 못 자니까 수업 때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내신을 저는 잘 안 챙기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이제 수능으로 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화학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화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저는 문과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좀 별로 안 챙겨도 되는 그런 과목이라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전날에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기식 공부를 한 거죠.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한 4시까지. 오.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잔 거예요. 시험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졸리니까 이렇게 잤어요. 근데 제가 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었더니 감독 선생님이 오셔서 네. 제가 편안하게 제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네네네. 팅팅 이렇게 흔들러서 깨우셨어요. 제가 내가 자고 있었구나, 미쳤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신 차려서 막 문제를 네네네. 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제 앞줄로 이동을 하시더니 제가 같은 반 친구 중에 엄청 친한 친구가 제 앞에서 시험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감독 선생님이 앞으로 이동하셔서 걔를 깨우시는 거예요. 네. 근데 둘이 밤을 같이 샜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화학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얘가 공부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패션 새벽에도. 공부를 좀 그렇죠. 하셨군요. 보여주기식 공부를 이제 둘이 같이 했는데 둘 다 시험 때 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잠에 대한 에피소드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뻑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자는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저의 자는 사진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고등학교 때 드라이브를 한번 보면은 다 진짜 가지각색의 형태로 자고 있는 모습.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제가 대학교 와서는 한 번도 졸지 않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확실히 수면의 시간에 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당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너무 조금 재우고 막 2시까지 새벽 자습하는 거를 맞아요. 되게 권고했어요, 학교 맞아요. 측에서. 그래서 정말 힘든 삶이었다. 근데 진짜 저 아까 들으면서 소름 돋았던 게 네. 저도 똑같이 1학년 때 생명 시험을 보는데 와, 평행이론 아니야? 거의? 그때 저는 그 전까지 시험을 보면서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네네. 아니, 솔직히 그렇죠. 긴장하고 그쵸, 약간 맞아. 각성 상태가 되잖아요. 맞아요. 잠이 그래서 안 와. 전 당연히 잠을 안 잘 줄 알았고, 그래서 보통 막 시험 전날에 막 밤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생명 공부를 좀 미루다가 네. 전날 이제 벼락치기를 하고 네. 이제 시험을 보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잠을 잤어요. 그래서 시험을 물론 망쳤고 네네. 너무 그땐 충격이었단 그쵸, 말이죠. 시험보다 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막 11시까지 자습하고 네네.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들어가서도 2시까지 연등했어야 되고 헐. 그러고 나서 저희는 9시 등교지만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거고 네. 그 전에 막 자습. 자습을 해야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한 7시인가? 그때까지 맞아요. 갔어야 돼가지고 진짜 잠을 못 자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때문에 키가 안 큰 게 아닌가 약간 네? 학교를 탓하게 되는. 아. 제가 더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원망스럽다. 아동을 좀 편하게 해주지. 왜 그랬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입시가 과열된 특징이 있으니까 한국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받은 사연 네. 2개 정도만 네.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마이크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토크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감히 드리고픈 조언이 있답니다. 바로 줏대 있게 살아라입니다. 줏대가 없었다가 인생에서 손해본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꽤나 야망꾼이었어서 상장도 60개씩 받고 그냥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정말 착실히 보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신도 당시 기준으로 1점대 중후반 정도의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저 애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학생의 가능성보다는 안정성으로 대학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말에 잘 휘둘리던 저는 1점 중후반 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못 미치는 학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대학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1등급 학생이 입시 결과 4, 5등급 학교에 가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맞아요. 노력한 만큼 사실 운이 좋아서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과 또 실적이 중요한 선생님들의 입장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나 다른 단체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하루빨리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귀를 반 이상 닫아두세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결국 기가 꺾인 탓에 원하는 곳으로의 전형 접수조차 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지만요. 안 돼.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멋진 어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삶을 사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 이거 보면서 정말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수시를 많이 준비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정시를 준비했거든요. 저 혼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가 정시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수시를 안 쓴다고 하니까 저한테 왜요? 아무데나 쓰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데나. 네? 그랬었는데 그냥 일단 쓰라는 거죠. 제가 정시로 더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은 사실 왜냐면 수능은 봐봐야 알잖아요. 그건 좀 가능성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아무데나 종합전형을 써봐라. 그래서 아무데나요? 그래서 정말 학생을 대학에 일단 보내는 게 중요한 느낌? 저는 귀를 닫았죠. 아니요. 안 써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썼었던. 저는 이 썰 보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왜요? 저희 엄마가 이제 교대를 희망을 하셨는데 당시에 선생님께서 교대 말고 좀 안정권인 다른 학교들 심지어 안정권도 아니고 더 높았는데 이거는 뭔가 순위보다는 교대보다는 여기가 더 이제 입시 성적이 잘 나오는 거니까 애를 더 잘 보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교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할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선생님한테 설득이 되셔서 거기로 가자. 더 좋은 학교니까 어쨌든 입시 결과만 봤을 때는.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어쨌든 사범대 열심히 공부하고 임용고시 준비했는데 안 되셨어요. 엄청 계속 미련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대를 갔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뭐 지금은 그냥 내 갈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는 되게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렇게 꿋꿋이 가는 게 또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런데 남이 선택한 길을 갔을 때 그 후에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잖아요. 몇십 년 지났는데 갑자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래봤자 그 사람은 내 인생 아닌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맞습니다. 줏대 있게 살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기숙학원 썰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숙학원에서 경험한 일을 공유할까 합니다. 방학 한 달 동안 기숙학원을 가게 됐는데요. 당시 부모님이 강제로 기숙학원에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도망가는 일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스스로 알아보고 셀프 감금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간 기숙학원은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규율이 엄청 세진 않았어요. 다른 학원은 남녀 말도 못 섞게 했다는데 저희는 대박. 휴식 시간에 같이 탁구도 치고 노래 틀고 춤추면서 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학원은 거의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이었습니다. 동갑 여학생이 저 말고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1, 2주쯤 지나서 거기서 남자친구를 사귀더군요.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전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딱히 그 친구들에게 관심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2주차부터 애들끼리 친해지면서 가끔 자습을 하다가 쪽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탁구 치며 친해진 남자의 한 명이 쪽지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하냐, 무슨 공부하냐 그러다가 점점 나가면 만나자, 보고 싶을 거다. 넌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와. 그 친구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심지어 사진도 본 적이 있어서 정말 친구로서 하는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네. 그러다 퇴소하는 날 편지를 받았는데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 네. 갑자기 간다니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더니 당분간 못 볼 거라서 보고 싶겠지만 참을게. 입시 끝나면 꼭 만나라고 할게. 그때는 제대로 데이트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박인데요? 연락처를 교환하긴 했었는데 집 가서도 문자로 집 잘 갔냐, 보고 싶다 이런 문자들이 왔습니다. 전 참고로 걔랑 탁구 치고 그냥 문제 알려주고 했던 게 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 오고 해서 결국 당시 남자친구가 직접 통화하고 차단했던 기억이 있네요. 대박이다. 여러분들은 기숙학원 가지 마세요. 갈 거면 빡센 곳으로 가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약간 합법적 하트 시그널 진짜 찍었네요. 그 공간도 대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공부하러.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저도 기숙학원에 한 달쯤 간 적이 있는데 거의 100만 원? 왜냐하면 식비 이런 그쵸. 것도 다 있어야 되고 뭐 자야 자고 되니까. 이러니까 100만 원쯤 하는 것 같은데 100만 원 내고 이런 짓을. 그러니까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네. 뭔가 더 이런 상황일수록 원래 전쟁 중에 가장 막 사랑이 맞습니다. 힘든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디스토피아물 보면 사랑이 싹트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좀 힘든 상황이라서 도피처를 찾는 느낌? 저도 힘든 상황이 좀 생길 때마다 되게 새로운 사랑을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힘든 일이 끝나면 모든 관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도피처 느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분의 입장은 모를 일이긴 하다. 원래 그렇게 사랑에 쉽게 빠지시는 분인 건지. 아니 근데 뭐 건덕지도 없는데 그쵸. 이렇게 혼자 남자분이 연애를 의사 연애를 되게 아이돌 좋아하듯이 참 재밌네요. 근데 윈터스쿨? 제 친구들은 윈터스쿨 많이 네네네. 갔었어요. 겨울방학이 기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데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또 안 했다 했잖아요. 저는 네. 약간 남이 시키면 안 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했어야만 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근데 갔다 온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온 거예요. 맞아요. 공부하러 간 건데 맞아요. 너무 재밌게 놀았다. 밤마다 모여서 수련회를 한 달 동안 간 느낌으로. 같이 단체 캠프 간 느낌, 캠핑 간 느낌을 한 달 동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웃기다, 재밌다, 그냥 좋은 경험했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사실 패션 공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주기식. 네, 허수들이 그렇죠. 많다. 넘어갈게요. 할 만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교훈을 오늘 얻고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는 이 윈터스쿨이 아네. 그 기숙학원 네네네. 가는 거 자체에 좀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심적 안정감? 왜냐면 저도 그때 방학 때 저희는 학교를 나갔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학교를 나갔는데 이제 그 기숙학원 간 애들이 빈자리로 남아있으니까 막 나도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하니까 가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에 지불을 한 만큼 네네, 내가 성적이 오를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그만큼 뭐 양질의 교육을 맞아요. 받았다면 양질의 공부를 그렇죠.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죠. 거기서 그거를 한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보상이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에서 막 전교 1, 2등 하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학원에 하나도 안 다녔거든요.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국영수 중심의. 네, 근데 약간 거의 멋있다. 뼈를 갈아 넣는 수준의 그쵸,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멋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학원 가서 막 잠 못 자고 막 계속 꾸벅꾸벅 졸고 뭐 자료 주는 대로 공부하고 내가 뭐 하는 양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 그쵸. 그거 하는 데만 급급하고 맞아요. 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 끝내니까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시험을 망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예 학원 다 끊고 막판에는 그냥 내 공부하면서 내가 복습하고 이해하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들이니까 오히려 성적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물론 각자 만든 방식이 맞아요. 있지만 그래서 본인을 집중하는 그런 공부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요즘에 사교육에 맞아요. 엄청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약간 저는 남이 시키는 일을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 다닐 때도 저도 타미 씨처럼 너무 숙제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고 저는 수학이 좀 약했어서 수학학원 다녔는데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과업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자꾸 회피하게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입시하면서 제가 혼자서 그냥 인강을 들으면서 제 진도에 맞게 수학을 공부했더니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인지 몰랐어요. 그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입시를 할 때 보니까 아 이런 나 혼자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었네.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는 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남들이 뭐라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남이 한 말 생각도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뭔 말 그냥 그 당시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뭘 했다. 이런 그냥 내가 한 사실만 기억이 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진짜로. 내만의 길을 가자. 내만의 길을 가자. 내만의 길. 그래서 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그걸 딱 끝냈을 때 오는 성취감과 맞아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학생 시절에도 그렇지만 뭐 사실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막 맞아요. 외부의 압박들과 맞습니다. 막 조언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막 부모님도 있고 뭐 맞아요. 주위 뭐 상사나 친구들이나 뭐 맞아요. 친구들은 막 앞서가는데 막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 페이스에 맞게 가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 인생을 남이 살아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데 그리고 한 번 사는데 자꾸 그렇게 남 신경만 쓰다가 뭔가 저는 항상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나중에 다 죽는다. 네. 그러니까 이 섭리를 항상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실패를 하든 약간 남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성과를 내도 어차피 남이 나 잘 기억 못하고 어차피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사라지잖아요. 제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 부풀려서 큰 일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의미로 좀 항상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남은 나에 대해서 기억 잘 못한다. 그냥 저도 맞아요. 남 기억 잘 못하거든요. 남이 무슨 옷 입었는지 뭐 어떤 성과 냈는지 기억 잘 못해서 남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입시 얘기하면서 또 공부 얘기도 하며 조언을 하는 저희 얘기 듣지 마세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페이스를 가져야 되니까 저희 말도 안 들으셔도 돼요. 막상 뭐 남 얘기 듣지 말라고 해놓고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취사 선택을 하셔라. 네네. 원하는 것만 뽑아가세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민평가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미 씨는 몇 점인가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4점? 오. 인 것 같아요. 네. 뭐 쓰기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네, 막 엄청 많이 쓰인다 하는 밈은 아니지만 네.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맞아요. 좀 뭐 부연을 붙일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이 밈은 좀 그 미미미누 씨의 그 맞아요. 얼굴 표정이 있어야 사는 맞아요. 느낌이라서 아 그러면 한 3점? 갑자기. 제가 쓸 수 없으니까 3점으로 하겠습니다. 웃기네. 전 4.5. 오 엄청 높은데요? 네. 왜냐면 제가 여수판 돕기 좀 즐겨 보거든요. 네네네. 전 입시를 하지 않는데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애들이 되게 귀엽게. 맞아요. 그 고등학생 애들이 막 엄청 그 미미누한테 돋보이려고. 네 맞아요. 근데 또 그거에 미미누는 엄청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인데도 걔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살려줘요. 엄청 잘 살려주고 너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웃겼어가지고 되게 재미도 있고 또 입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또 공감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의미가 부정적이지 않아서 전 약간 판단할 때 의미가 부정적이냐 네네네네,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이지 않고 그냥 상황을 무마하기 좋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4.5점. 아직도 밈슐랭 구독 안 했어? 넘어갈게요.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 안녕.